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ICDL 자격증 따기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ICDL이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도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 ICDL 자격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면으로나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강의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ICDL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네 번째 과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많은 유형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1과목이라고 하는 컴퓨터 에센셜 과목부터 지금 하는 4과목인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데이터베이스만 처음으로 듣는 분들한테는 당황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베이스만 처음으로 듣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강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ICDL이라는 자격증은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지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업 끝에 제가 이제부터 어디까지 강의를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중점 사항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중점 사항은 ICD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전체 과정과 이론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도쯤을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모듈 중, 이 모듈이란 말은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즉슨 과목의 데이터베이스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저희랑 어떻게 수업을 나가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ICDL 로고가 있고요. 이 ICDL은 참고로 국제 자격증입니다. 보통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출제는 하겠지만 보통은 실제적으로 본사는 ICDL 영국과 미국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폴더 중에 샘플 폴더가 아마 있으실 건데 보통 샘플 폴더에는 어떤 것들을 제가 또 제공을 좀 해놨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록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일강 부록이라는 이제 메모장 파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지금 제가 뭐라도 해놨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목의 명도 알려드리고 이제 이 메모장에다가 마치 뭔가의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 메모장을 사용할 거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마다 이 메모장도 같이 틀어놓고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출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ICDL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인터넷을 열고요. 검색창에다가 ICDL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ICDL.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링크 중에 ICDL이 나오고요. 클릭하게 되면 아마 공식 홈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눌러서 확인.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ICDL의 공식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먼저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메인 광고를 조금씩 읽어보시면 이런 말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뭐 국제 자격 ICDL은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부터 FAQ 바로 가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밑에 부분까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인 메뉴를 통해서 한 개씩 한번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것들을 접수하시거나 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여기 있는 로그인과 조이너스, 즉슨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ICDL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조이너스라는 걸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꼭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네 번째 과목이나 다른 몇 번째 과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는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었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조이너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볼게요. 근데
회원 정보는 KPC 자격과 통합 운영됩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확인을 누르게 되면 KPC 자격이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떤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기가 조금은 그래도 있는 ITQ와 그 다음에 포토샵을 다루는 GTQ 같은 시험, 그리고 이제 ERP라고 하는 회계랑 인사관리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ICDL, 저희가 배우려는 이 ICDL 자격증까지도 이 KPC 자격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에 대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갖고 계시면 이 ICDL 쪽에 있는 홈페이지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메뉴를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ICDL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메뉴를 눌러서 밑에 있는 ECDL 파운데이션은 신경 끄셔도 되고요. 위에는 ICDL을 눌렀을 때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IC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미션 및 가치라는 것도 IC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은 뭐 본사가 어디 있는지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CDL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격 종류 및 시험 안내 쪽에서 ICDL, ICDL 프로페셔널, ICDL 어드밴스드 중에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요거 두 개는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ICDL 쪽에 있는 이 첫 번째 걸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L은 이제 2008년 3월에 이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계속 2022년까지 약 13년 정도 동안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센세이션하게 국제 IT 자격증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거의 2010년, 11년 정도에 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좀 여기 오른쪽에 지금 시험 접수 중에 이제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기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걸 또 알아주는 회사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간단한 문서 작성과 이제 몇 가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CDL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ICDL의 자격 종류, 즉슨 과목의 종류가 이렇게 총 7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 두 번째는 좀 겹쳤지만 영어로 컴퓨터 에센셜,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려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온라인 에센셜 이렇게 7개의 과목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메모장 파일 열어서 부록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전체 과목이라고 써져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기술부터 온라인 에센셜까지 총 7개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근데 ICDL 쪽에서는 이 과목을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모듈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 전체 과목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행 중인, 즉슨 진행 중인 과목은 7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수험자들이 많이 따는 과목들, 그리고 수업을 하려는 과목들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써져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과목 중에 모듈 1은 없는 거죠. 그쵸? 시행 종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에센셜,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5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죠. 이렇게 5개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이 온라인 에센셜 보이나요? 이 온라인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인터넷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쉬웠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유명한 것들이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시행 종료 예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목도 사용자들이 이제 따지 않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총 7개, 총 7개의 모듈 중에 첫 번째 모듈과 맨 마지막 모듈은 지금은 안 하니 저희는 이렇게 5개의 모듈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는 2부터 6까지 써져 있지만 보통 저희가 배우려는 것은 얘가 1, 워드 프로세싱이 2, 스프레드시트가 3, 데이터베이스가 4, 프레젠테이션이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가 속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 기준에서는 컴퓨터 에센셜,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시스템 다 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번째가 되기 때문에 좀 이 강의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목 설명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보시면 시험 안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ICD 시험이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고 게다가 이제 뭐 필기로 막 쓰거나 막 객관식 번호를 고르거나 물론 객관식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작업식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버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여기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써져 있는 것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7과 10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즈 10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문서 작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2016 버전 한글 버전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중에는 2010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버전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버전을 설명드린 건데 이제 또 이제 메모장을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시험 관련 정리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에센셜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맞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는 윈도우즈 10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간단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랑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프레드시트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는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이 세 개는 전부 다 2016 버전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지금 1강이니까 2강부터는 무조건 MS 오피스의 2016 버전을 꼭 준비를 하셔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일단은 모듈별, 즉슨 과목별로 시험 시간은 통일해서 45분이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듣다든지 무조건 3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6개의 문제들 중에 합격은 무조건 27개 이상을 맞춰 주셔야 합격했다라고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ICDL 시험은 ATES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CBT 시험이고요. CBT 시험은 보통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 컴퓨터 속에 자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볼 때 이렇게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이럽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페이지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문제지를 보고 그냥 아싸리 완성본을 만드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근데 ICD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 자체에 나옵니다. 화면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고 이것을 수행하시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내가 수행하려는 것만 딱 보여요. 그럼 몇 가지 수행하잖아요. 그럼 바로 2번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지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문제든 뭐든 전부 다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물 중에서 이것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IC의 시험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국제 자격증이기도 해서 그런 게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하죠. 자, 그리고 영어, 중국어든 다양하게 가능하고요. 오피스 2016부터는 인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따로 빠져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듈별 시험 시간은 총 45분, 그리고 모듈과 상관없이 총 36개의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27개 이상 합격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컴퓨터 에센셜,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이 5개를 전부 다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 ICDL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슨 저희가 지금부터 배울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 자격증 안내 쪽을 보시면 이게 또 ICDL 쪽에서는 또 등급에 맞게 또 몇 개 이상에 대한 과목을 따면 또 부여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DL 프로파일, 그 다음에 ICDL 스타트 서티파이케이트, 그 다음에 ICDL 서티파이케이트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저희의 목표는 여기 ICDL 스타트 서티파이케이트 이거 자격을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4개 과목 이상을 취득했을 때 발급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7개 모듈인데 저희는 2개 정도는 안 할 거니까 이것도 상관없고 1개 따르면 뭐하러 따죠? 상관없을 거니까 두 번째 자격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굉장히 ICD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종류 및 시험 안내 쪽에서 저희가 배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실라버스 다운받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출제 기준과 어떤 것들을 배울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저 어차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출제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수업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는 의시생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옆에 있는 시험 접수는 시험 일정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2022년도인데 아직 업데이트를 잘 안 해놨습니다. 2020년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시험 접수 중 버튼 있죠? 여기 보여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시험이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접수 방법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접수 방법들이 절차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보통 ICDL은 응시권 사용이라고 해서 응시권을 구입하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은 할인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그 ICDL이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인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접수 쪽에서 나머지 ICDL 접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니까 한 번 정도 눌러보시면 살면 좋겠고요. 성적 확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밑에 시험 취소 및 연기 같은 부분은 뭐 제가 만약에 접수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사정이 생겨서 접수를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거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ATC랑 교재 정보가 있는데 교재 정보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교재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ATC라고 하는 것은 고사장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고사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 동부에 사신다 누르시게 되면은 시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4가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부분이 인천이다. 인천에는 한 가지 곳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경기 중부 정도에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 중부에는 안양 쪽에 한 곳.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시험 볼지에 대한 센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여기서 시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살짝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오른쪽에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들 해놓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너무 오래전에 적었던 게 마지막 공지사항이죠. 그래서 공지사항은 보통 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ICDL 눌렀을 때 그냥 떠 있는 것들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 안내는 회원 정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쭉 보시면 다 알만한 것들이고요. FAQ랑 Q&A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들 답변, 그 다음에 빠른 질문 같은 것들 모아놓은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 ICDL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제가 이제 중점사항에서 봤던 이제 전체 과정과 이론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잠깐 메모장 파일 열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MS 오피스 2016 버전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보통 과목의 이름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인데 MS 오피스에서는 다른 말로 부릅니다. 보통 엑셀, 액세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고 부르죠. 아마 여러분한테는 이 세 개의 말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어떤 걸 배워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액세스 프로그램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말을 하겠지만 보통 액세스라는 말을 쓸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 이름 얘기할 때는 액세스, 그 다음에 이 액세스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름이 바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아까 전에 36문제 나온다라고 확인하셨죠? 그럼 당연히 저희가 다음 강의부터 배울 데이터베이스도 36문제 나와요. 근데 객관식이 좀 있습니다. 객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보통은 사지선다, 즉슨 보기가 4개 나오는 부분 중에서 한 개를 나오는데 객관식이 평균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 말고 그럼 나머지 문제들 거의 한 20문제 이상은 다 화면을 보고 어떤 거를 수행하는 실기, 즉슨 작업 시기 형태를 여러분들이 띄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ICDL의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데이트가 데이터인데,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배우실 때요.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 1강 배우고 있잖아요. 1강이죠. 지금 저희 1강인데, 1강부터 어디까지 가시냐? 마지막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강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강이잖아요. 1강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OT 부분이었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환경 설정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강인 2강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강인 8강 빼고 7강까지가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진도 부분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인 2강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강은요, 마지막 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시험 전날과 전전날쯤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진도를 그만 나가고. 그래서 8강 마지막에서는 이제 시험에 실제 대비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거 있죠? 36문제 요거.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ICDL은 자격증이 이제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한 2008년, 08년도부터 거의 한 3년도, 4년도까지는 족보라고 있어서 실제 시험 문제를 기억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막 돈으로 주고 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일반인 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족보는 사용 안 하고 이제 교재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근데 이제 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단언컨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홈페이지 아까 전에 실라버스라고 해서 출제 기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걸로만 진행을 하고 알려드릴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꼭 합격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준에서 순서는 이제 5과목 중에 컴퓨터 에센셜,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제가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장에 있는 내용들 다 설명드렸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ICD를 어떤 건지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셨을 때
자, 보여드릴 건데, 액세스가 어떻게 생겼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을 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뜬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액세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액세스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보다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MS 오피스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이제 이 화면이 나오면 제대로 받으신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은 요거를 눌러서 저희랑 같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뭐 물론 2강부터 설명드리겠죠. 눌렀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면은 뭐 파일부터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도구까지 이렇게 4가지, 5가지의 메뉴가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까신 거고요. 그 다음 강인 2강부터 이렇게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뭘 배우고 여기서 대체 뭘 하는지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26분 동안 좀 지루한 수업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서 다음 강의 2강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